저에게는 정말 땅을 치고 하늘을 쳐도 어이가 없을 일이 벌어져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정말 손이 떨리네요. 저의 사연을 소개하자면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엄마는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왜 그렇냐고요? 인형 같은 눈망울, 버선코 같은 오똑한 코, 마치 살아있는 인형을 연상시키는 엄마의 외모 때문이었죠. 그 외모뿐이었다면 이렇게 사연까지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외모를 따라 인성까지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죠. 엄마의 말에 따르면 외모만 보고 쫓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아름다운 외면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있었죠. 혹시 그 유명한 일화 아세요? 올리비아 하세가 남편을 처음 만난 당시 자신의 눈동자색을 기억한 유일한 이였다는 사실이요. 모두가 겉모습의 그녀에게 되쉬할 때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녀는 물었다고 합니다. 내 눈동자색을 맞춰보세요. 단 한 명 지금의 남편만이 외모가 아닌 눈동자의 색을 기억해 주었다고 해요. 마치 이 일화가 저희 엄마와 아빠의 만남 같아요. 저희 엄마는 유명한 플라워 아트 강사이며 청담동에서 꽃집을 하셨죠. 여느 날과 다름없이 꽃꽂이 강습을 하는데 엄마의 강습 날에는 남자분들이 오셔서 강습을 핑계로 엄마께 추파를 날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였죠. 그날도 남성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혹시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 하며 최대한 닿는 일 없이 강습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젊은 총각이네. 왜, 만들어서 여자친구 주려고? 아, 네. 아직 서투르니까 좀 예쁘게 만드는 날 선물 주려고요. 어머, 로맨틱해라. 여자친구는 좋겠네. 이 대화를 엿들은 엄마는 아, 여자친구가 있구나라는 마음에 안심을 했고 매주 강습날을 열어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어요. 대부분 남자들은 엄마를 꼬실 생각으로 오는 거라 엄마의 강철 철벽을 맛보고 나서는 3번 정도 오다 말 정도였는데 그 남성분은 강습 일정 끝까지 꽃에만 열중하며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뭔가 모를 호감이 생기던 엄마였어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었기에 호감을 티내지 않았죠. 그리고 강습 마지막 날까지 왔어요. 재승씨 실력이 엄청 느셨네요. 여자친구분이 좋아하시겠어요. 아, 사실 여자친구는 아니고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짝사랑 중이셨구나. 그럼 오늘 마지막 수업 작품으로 고백하러 가겠네요? 네, 지금 그래서 많이 떨려요. 아, 혹시 제가 실수로 망치더라도 선생님께서 안 고쳐주셔도 돼요. 제가 만든 그대로 주고 싶거든요. 그래요, 재승씨. 꼭 그분이 재승씨 마음 알아줄 거예요. 그날 그 남성분과 엄마의 마지막 만나는 날이었고 그 남자분은 다른 여성에게 고백을 하러 가는 날이었죠. 엄마는 호감이 있어도 그 남성분의 행복을 빌었대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남성분은 조금 초라하지만 정성이 담긴 꽃바구니를 들고 나섰죠. 엄마는 아쉬우면서도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가렸는데 그 남성분이 앞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놀란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재승씨 무슨 일이에요? 꽃다발 고백 못하신 거예요? 네, 아직 못했어요. 만나려면 기다려야 했거든요. 아, 그럼 그 여성분은 어디 계세요? 이 주변에 계세요? 많이 떨리시겠다. 그쵸, 진짜 많이 떨려요. 선생님, 아니 채화씨. 네? 채화씨는 고백 진짜 많이 받아봤겠죠? 아, 네? 그냥 평범해요. 겉모습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도 많았고 자기 허세 부리면서 꼬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저 같으면 채화씨한테 고백하기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고백이라는 게 원래 좀 어렵잖아요.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쩌나. 그리고 두 사람이 맞는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저 그 여성분 만나러 갈 건데 너무 떨려서 앞까지만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엄청 떨리시나 보다. 그래요, 방향 맞으면 같이 가요. 저쪽 사거리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보기로 했거든요. 와, 고기 진짜 비싼데 아니에요? 여성분도 좋아하시겠다.
근데 꽃바구니 하나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액세서리 같은 거 고르려 하는데 같이 골라주시겠어요? 어머, 저 그런 거 되게 잘 골라요. 아무래도 여성 회원분들이 많다 보니 가장 취향 저격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제가 골라볼게요. 고마워요, 채화씨. 그렇게 엄마와 그 남성분은 레스토랑 가는 길에 주얼리 샵에 갔다고 합니다. 이건 어때요, 재승씨? 이게 무난하면서도 심플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오, 그러네요. 채화씨는 개인적으로 뭐가 마음에 들어요? 어머, 이거 수선화 모티브한 목걸이네요? 저는 수선화를 좋아하거든요. 꽃말도 이쁘고. 그렇구나. 그럼 저 도와주신 답례로 선물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가던 길이었고. 이거랑 이거 주세요. 재승씨, 그럼 부담 안 가지고 받을게요. 고마워요. 한번 껴봐요, 채화씨. 거울 앞에서 서서 목걸이를 걸려고 서성거리는데 잘 안 걸리더래요. 그때 남성분이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셨다고 해요. 아, 고마워요. 지금 바로 가야겠는데요. 여성분 기다리시겠다. 네, 목걸이 정말 잘 어울려요. 채화씨한테 딱이네요. 고마워요. 도와주는 답례치고는 너무 크지만 부담 안 갖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이 레스토랑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갑자기 남성분이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채화씨는 얼굴도 예쁘고 아름다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야... 그리고 채화씨는 꽃 하나하나 세심하게 바라볼 때가 가장 예뻐요. 그리고 매번 저희 병원 소아암 치료 봉사 오실 때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요. 네? 봉사요?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는 소아암 병동에서 꽃을 매번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있었죠. 그 사실을 남성분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저 사실 그 병동 의사예요. 몇 번 채화씨랑 인사도 나눴었는데 끝까지 못 알아보셔서 조금 섭섭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몰라 봬서 아이들한테 집중하느라. 그래서 더 좋았어요. 외면만 보지 않고 내면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채화씨 같았거든요. 그 여성분 안 올 거예요. 네? 안 오다니요? 그럼 꽃하고 선물은... 제가 레스토랑 초대한 사람은 채화씨거든요. 맞습니다. 그 남성분이 바로 지금 저를 만들어주신 아빠였죠.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 아빠는 유명 대학병원 소아과 병동 의사이셨고 엄마는 첨당동 제일 유명한 꽃집 플로리스트였죠. 아빠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엄마를 처음으로 본 날을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꽃꽂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던 엄마를 보았고 그때 마침 한 아이가 토를 했죠. 다들 닦을 것을 찾는데 열중하는 와중에 엄마는 놀란 아이를 안아주었다고 해요. 자신의 옷이 더러워질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연신 괜찮다면서 자신도 가끔 토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웃음으로 무마시키며 토한 아이가 당황하지 않게 다독이는 모습에 반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번 꽃꽂이 봉사 오는 날에는 근무 일자를 바꿔서라도 엄마를 보곤 했대요. 그리고 말을 걸었는데 다른 여자와는 달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병동 의사예요. 매번 봉사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는 애들이 꽃 보고 활짝 웃는 게 보기 좋아서 오는 건데 봉사 허락해주신 여기 병동분들이 더 고맙죠? 그렇군요. 아이들 좋아하시나 봐요. 아이들은 때가 묻지 않았다 해야 하나? 갓 피어오를 꽃봉오리 같아서요. 꽃봉오리라... 맞는 말이네요. 여기 아이들이 꼭 다 나아서 활짝 피는 날이 오길 바라죠, 저도. 아, 그럼 저는 이만. 죄송해요. 강습 수업이 있어서요. 그럼 제 명함이라도... 말을 하던 도중 엄마는 많이 급하셨는지 달려나갔다고 해요. 명함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이요. 아빠는 신기했다고 합니다. 의사라고 하면...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보며 다가오는 이성들이 많았는데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는 엄마 모습이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묻고 물어 엄마의 꽃집까지 찾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난관 없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었다면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문제는 저희 집 친할머니의 비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잦은 할아버지의 외도로 힘들게 큰아빠와 저희 아빠를 키우셨어요. 할아버지가 엄청난 매력과 외모를 지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여인네들 다 홀리는 남자 여우라고 소문이 파다했대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상반되게 할머니는 젊은 시절 사진을 보았는데 저희 아빠는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딱 하고 알아봤습니다. 명절날 모였을 때 다 같이 가족 사진을 보는데 제가 큰 소리로 우와, 아빠는 할아버지 닮았고 큰아빠는 할머니랑 똑같네?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가 달려오셔서 사진을 뺏으시고는 역정을 내셨어요. 맞습니다. 큰아빠는 정말로 추남이시거든요. 엄마마저 닮았다는 말이 불쾌할 정도로. 저도 죄송하지만 처음에 뵙자마자 아빠랑 배다른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뭐다? 할머니의 유전자 탓이다. 젊은 시절 할머니를 보면 정말 어떻게 할아버지랑 결혼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외모 차이가 엄청난데 세상에는 내면과 외면이 상관없다는 게 맞는 말 같았어요. 다만 얼마 못 가 바람나서 사라지신 할아버지 이야기는 예외지만요. 안타까운 건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성질 또한 아빠 어릴 적에는 안 그랬다는데 할아버지가 바람난 이후로 엄청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유독 공부 잘하는 저희 아빠를 엄청 편애하고 그에 반해 공부를 못하는 큰아빠를 엄청나게 차별해서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제가 보아도 유별나게 차별하는 게 티가 엄청나요. 차라리 그냥 차별만 한다고 하면 다행이겠네요. 할머니의 어마무시한 히스테리는 저희 엄마에게 엄청났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는 생각에 외모 콤플렉스가 엄청 심하신데 저희 엄마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엄청난 절세 미녀이시거든요.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엄마의 한숨은 하늘을 찌릅니다. 어릴 땐 그냥 10월대에 지쳤구나 생각만 하다 이상하다 싶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외모 콤플렉스에 쩔어있는 히스테리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엄마만 알고 있었죠. 기묘한 괴롭힘은 여러 가지로 드러내셨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정말로 하지 못할 일을 하셨더라고요. 마치 소시오패스처럼요. 엄마가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 처음으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엄마는 튀김을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아가 잘 돼가니? 아이고 기름이 아주 뜨겁구나. 얼른 불을 올려서 맛있게 튀겨드릴게요 어머니. 그래 불 조심하고 기름도 조심하고 이쁜 얼굴 댈라. 그리고 주방에서 다른 이들이 사라지자 뜨거운 기름을 올리고 있던 엄마 옆에서 흥건하게 젖은 행주를 잘 짜지도 않고 털어내 엄마가 손에 화상을 입으신 적도 있고 할머니께서 특별히 지인에게 열심히 귀동냥을 해서 얻어온 보습 크림이라며 엄마만 바르라며 선물 주신 크림이 있었대요. 엄마는 감사하다며 기름 사건은 그저 실수이셔서 미안해서 주시는구나 하고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밤 발랐더니 빨간 포진이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별 특별한 다른 걸 바른 적 없다고 말하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크림이 생각나 병원에 보여드리니 성분 검사 결과 구두약 성분이 들어간 광택제라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아빠에게 말하려다가 좋은 마음으로 주신 건데 실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대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엄청 괴롭혀요.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말 가스라이팅 아시죠? 엄마를 못생긴 것처럼 엄청난 쇠뇌를 하십니다. 그렇기엔 엄마도 멘탈이 장난 아니라 넘어가진 않았지만 요새 들어 기력이 약해져 신체적인 공격을 못하니 정신적 공격을 가하시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거 보면 속이 시원해요. 하지만 엄마도 참지 못하는 언행이 있는데 바로 엄마네 가족들까지 건든다는 겁니다. 근데 꼭 이런 말들은 아빠 없을 때 해요. 아가야, 너는 날이 갈수록 못생겨지니? 네? 아, 저도 나이가 들었나 보죠. 옆집 새댁들은 그래도 아직 30대 초반 같아 보이던데 우리 며느리는 늦며느리라는 소리 듣겠어?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 해도 상관없기도 하고요. 그때 너희 엄마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던데 너도 그런 거 아니니? 네? 저희 친정엄마요? 그래, 씨가 잘못되었으니 그런 게지.
아니 어머니, 지금 그 말 사과해 주세요. 경아도 듣는 앞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자 안방에 있던 아빠가 나왔고 갑자기 할머니는 자빠지시면서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재승아, 재승아, 내가 조금 관리 안 했더니 나를 잡아먹으려 든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들은 아빠는 엄마에게 되려 화를 냈어요. 여보, 자꾸만 어머니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 어르신인데. 답답한 저도 거들어보지만 아빠는 유난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탓에 할머니를 의심도 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할머니 댁에서 지냈다고 해요. 이것저것 챙겨주신다고요. 그때 아침마다 율무차가 임산부에게 좋다며 매일 한 잔씩 건넸다고 해요. 아가, 이거 한 잔 하려무나. 임산부한테 그렇게 좋다고 하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조금 식혀두고 먹을게요. 뜨거운 걸 잘 못 마셔서요. 그래, 푹 식혀서 먹으렴. 엄마는 감사하다며 마시려 했지만 뭔가 율무 냄새가 미슥거려 화장실에 몰래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며칠 후 맘카페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엄마는 율무차를 먹으려는데 미식거린다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날 맘카페가 뒤집어진 겁니다. 임산부에게 율무차는 독극물이나 다름없다는 댓글을 보게 되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할머니께 따지려다가 몇 번 골탕 먹은 적이 많아 아빠에게 바로 말을 했지만 아빠는 정말 자신이 미안하다며 할머니의 콤플렉스가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흐른 것 같다고 할머니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니 한 번만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20년 지난 뒤라 잠잠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할머니는 제 생각에 소시오패스가 분명해요. 엄마에게만 저지르던 만행들을 저에게까지 하시거든요. 저 또한 엄마를 닮아 제 입으로는 말하기 민망하지만 저도 꽤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할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엄마를 쏙 빼닮은 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도 엄청 싫어하세요. 제가 할머니 댁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것도 끓여드릴까요? 했더니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시는데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심심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라면을 한 입 먹는 순간 깨달았어요. 너무 매운 겁니다. 매운 걸 뛰어넘어 혀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매워서 펄쩍펄쩍 뛰자 할머니가 웃으며 이야기하셨어요. 매우냐? 저 꼬라지 좀 봐라. 아주 얼굴이 불어서 볼만하구나. 할머니가 라면에 뭐 넣은 거죠? 아니 내가 뭐 달아? 하며 손에는 캡사이신이 들려 있었죠. 저는 기가 차서 수돗물에 연신 혀를 씻었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니 곧바로 얼음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셨는데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토를 했습니다. 이유는 마시자마자 들어오는 비릿한 냄새와 얼음 밑에 깔린 금붕어 똥을 보았거든요. 바로 키우는 어항물을 제게 먹인 거였어요. 토를 연신 해내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할머니께 따졌어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짓이에요? 내가 뭘 했는데? 할머니가 어항물 떠서 저 준 거잖아요. 증거 있니? 증거요? 컵 밑에 붕어똥 안 보이세요? 전 그러면 할머니가 드셔보시라고요. 나는 목이 안 마른데 왜 마셔야 하지? 근데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안 되겠다. 네 아범한테 일러야겠어. 흔신 혼주를 내주라고 해야겠구나. 그때 안방에서 큰아빠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큰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큰아빠, 할머니 좀 말려보세요. 할머니 미친 것 같아요. 뭐? 내가 미쳐? 너 뚫린 주둥이라고 막말하니? 큰아빠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에게 공격당했어요. 큰아빠가 방에서 나왔을 뿐인데 아직도 집에서 노냐며 등짝을 때리기 시작하셨죠. 연신 퍽퍽 소리가 울려 퍼지다 제가 소리를 악 하고 질렀어요. 할머니, 이렇게 우리 엄마도 괴롭혔어요? 이게 똥물 먹고 미쳤나? 맞네, 말하는 거 보니까
할머니 엄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무리 할머니여도 저 진짜 막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저게 말하는 독한 거 봐라. 지엠이 닮아서 아주 똑같아.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어항을 엎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저와 엄마가 당한 소시오패스 할머니의 히스테리는 약과라는 것을요. 큰아빠는 정말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미화해서 말하면 할머니의 수발을 드는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 할머니의 개였어요.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시키는 건 물론이고, 조카인 저의 앞에서 서스럼 없이 겸상을 못하게 했어요. 저희 식구와 할머니는 식탁에서 밥을 먹고, 큰아빠는 거실 입식 식탁에서 밥을 먹었죠. 의자가 모자르다는 핑계인데 그럼 의자를 사던가 해야죠. 저희 아빠는 엄청 예뻐하시면서 큰아빠는 너무 개차반 취급하셨어요.